20억을 사수하기 위한 삼남매의 극명 지금 출동합니다. 얼마 안 돼. 오늘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뭐 250은 안 넘었겠어요? 충분히 그 정도는 넘었을 것 같은데. 분주했던 하루. 냉장고에서 꺼낸 현금과 카드, 택배 매출까지 더합니다. 현금이 19만 원에 택배 55만 원에다가 242만 원 정도 되네요. 박사님. 홍어갑부 인상 씨와 가족들의 매출. 명절 대목과 여름 비수기를 고려한 연 매출은 약 4억 원입니다. 저희는 명절에 이제 2번 큰 매출이 있기 때문에 평일 매출보다도 이제 이 명절 매출이 굉장히 크죠. 그럼 총 자산은 어떻게 돼요? 총 자산 뭐 한 20억 정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부동산도 있고 하니까. 자택을 포함한 부동산과 현금을 합친 갑부의 총 자산 무려 20억 원에 달합니다. 오직 테이크아웃으로만 만날 수 있는 가족의 홍어 무침 어디 구경 좀 해볼까요? 홍어살의 아삭한 무와 향긋한 미나리, 매콤한 고춧가루 어우러지고 이것이 바로 삼남매가 만드는 새빨간 유혹 테이크아웃 홍어 무침입니다. 홍어 향은 줄이고 상큼함을 더한 맛. 술안주로는 일품이라죠. 홍어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10,000원어치를 좀 더 넣어주시고 네, 2개 10,000원어치 넣어드립니다. 네. 따로따로 2개 해주세요. 네. 홍어 많이 넣어주세요. 네. 35,000원짜리 35,000원짜리 2개 내가 홍어를 더 먹고 싶으니까 10,000원씩 추가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럼 홍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럼 추가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예. 아니, 홍어집에서 홍어 더 많이 주면 돈을 더 내야지, 당연히. 이름만 테이크아웃 홍어가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샌드위치 가게처럼 손님의 입맛대로 홍어 무침에 들어가는 재료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손님이 직접 무치는 과정을 볼 수 있어 더욱 믿음직스러운 판매 방식입니다. 한 통에 5인분 기준 35,000원짜리 한 통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약 2분 남짓. 회전율도 꽤나 빠른 편인데요. 나이는 고작 20대지만 홍어 총각 성우 씨의 손맛은 이미 동네에서도 소문났다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거 홍어 맞아요? 네, 홍어죠. 냄새가 안 나는데? 아, 보통 일반적으로 홍어 하시면은 이제 삭힌 거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삭히지 않은 생홍어를 무침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삭힌 거는 이제 처음 먹을 때 굉장히 거부 반응이 강한데 이제 삭히지 않은 생홍어는 이제 그냥 생선, 회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한테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삭히지 않은 홍어를 부드러운 식감에 또 씹으면 이게 생선 해먹는 그런 느낌이 나는구나 하는 그런 식감을 또 주기도 해야 하고 아주 냄새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도 또 굉장히 애를 써요. 비린내라든가 조금 삭은 냄새라든가 잡내를 잡는 그런 부분도 저희 노하우죠. 계속 그 변화하는 입맛을 잡기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해동된 홍어의 껍질을 벗기는 것으로 홍어 작업은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까고 나서 깨끗이 또 세척을 해야 돼요. 여기저기. 껍질을 벗기고 세척하는 과정이 모두 수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순놈이라
가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까는 게 암놈은 가시가 없어서 까기가 쉬운데 순놈은 가시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시 있는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해요. 알고 보면 20년이 넘는 경력의 베테랑 인상 씨. 작업장에서 숨겨놓은 실력을 발휘해 봅니다. 손질도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잘라내서. 이렇게 이제 손으로 문질러 보죠. 가시가 있나 없나. 홍어 껍질에 암모니아가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홍어를 삭힌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암모니아의 발효 작용으로 이 톡 쏘는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바로 생으로 먹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는 껍질을 까야 손님들이 연하게 드실 수 있는 거지. 이거 안 까면 못 먹어요. 자, 껍질 제거는 냄새가 나지 않은 대중적인 홍어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노하우. 살만 남긴 홍어는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껍질을 벗긴 홍어는 냉동고에서 급속 냉동되는데요. 여기에도 갑부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 모토가 이게 삭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냉동을 해야 돼요. 최대한 보관해봐야 일주일 10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걸 냉동실에 놓는다 해도 얘가 이제 자체 발효가 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은 홍어 맛이 나버리면 곤란하거든요. 다른 재료들도 시간 맞춰 하나씩 가게로 들어오는데요. 무나 미나리 같은 채소 역시 신선도를 위해 매일 아침 소량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오늘 무 들어온 거예요? 네. 무 크기는 밑에 게 더 크네요. 어때요? 상태들이 어때요? 네, 오늘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무는 커갖고 썰기도 편하고 양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단단한 정도도 괜찮고요. 네, 써있네요. 특등도. 무가 이게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맛도 없고 물러요. 크기도 좀 많이 작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큰 거를 크고 맛있는 걸 이제 아무래도 무가 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 쓰고 있습니다. 홍어 무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무는 홍어만큼이나 많은 신경을 쓰는 재료인데요. 이게 물마다 뭐라 해야 되지? 무가 가지고 있는 물마다 굵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굵기를 써는데 무가 더 물이 많으면 좀 얇게 썰고 그렇게 조절하느라고 이게 있어요. 들어보면 이렇게 물이 막 뚝뚝뚝 흐르는 흘러요 바로. 근데 이 상태로 무치면은 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무침 반이 물이에요. 그래서 하루 정도 말려야 돼요. 채 썬 무를 하루 정도 상온에 말리면 물기가 사라지면서 생생했던 무의 숨이 조금 처집니다. 무 말리면 시들어져 보이지 않나? 근데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훨씬 무침 맛이 좋아요. 이게 뭐 저희가 선풍기로 말리고 뭐 열을 가해서 말리는 게 아니라서. 잘 말린 무는 생무보다 탄력이 높아 더욱 쫀득한 식감을 만드는데요. 무치고 나서도 물이 생기는 정도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무치고 바로 먹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고 먹는 포장 방식이다 보니 무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가족들이 연구한 레시피. 삭히지 않은 홍어와 말린 무로 만드는 테이크아웃 홍어 무침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이거는 전라도 경상도 퓨전이라고 봐야 돼요. 왜 퓨전이라고 봐야 되냐? 홍어 재료 자체는 전라도에서 선호하는 재료예요, 그죠? 이거는 정통 홍어 무침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건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니까 아마 이제 굉장히 좀 신기해서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무침도 있구나 그러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상 씨가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 전날 주문 정리해야 되고 전날 주문은 좀 이제 싹 적어가지고 이걸 왜 정리하면은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택배 포장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특별한 이런 그 전달사 가령 뭐 정문학 관리사무소에 맡겨주세요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의사 전달을 서로 해야 되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서. 밤새 SNS와 전화를 통해 들어온 택배 주문을 정리하는 걸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요. 택배 주문으로만 이용하는 단골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뭐 일일이는 기억을 못 하고요. 대략 요거 저 인명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략 인명부를 보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홍업이라고 되어 있는 그 그룹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대략 한 4,140명쯤 되네요. 4,000명이 다 단골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기적으로 시켜 드시는 분들. 홍어 무침이라는 단일 메뉴와 시간이 지나도 큰 변질이 없는 포장 전문 레시피는 장거리 택배에서 강점을 발휘하는데요. 고향에 내려가는 손님들이 선물용으로 한두 개씩 포장해 가져가면서 지방에까지 알려진 갑부의 홍어 무침. 이젠 홍어의 고장 전라도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갑부의 홍어 무침을 찾습니다. 할머니의 홍어 무침과 테이크아웃 판매 방식이 만나면서 더 이상 동네 음식이 아닌 전국구 인기 메뉴가 되었죠. 주말에 많이 들어올 때는 뭐 20건, 30건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뭐 명절 같은 경우에 근접하면 50건 정도 나가고. 제일 많이 보냈던 건 몇 건이었어요? 67건 정도. 근데 저희가 원래 하루 평균 보내시는 게 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오셔서 포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무리해서 보내는 게 한 67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이 음식을 만드셨고 뭐 얼마나 일을 하셨고 좀 약간의 설명을 좀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오시면 할머니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언젠간 잊히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기 위해선 되레 변화도 필요한 법입니다. 할머니의 꿈을 지키기 위해 삼남매가 택한 것은 바로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변화 속에서 가족의 꿈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